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원 다 반영이 안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분의 접속 내역을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접속 내역을 그 원격 지원팀에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대로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출석 내용이 스마트 캠퍼스로 가야 반영이 돼 있습니다. 사이버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그, 확인하는 모듈이 있죠. 그 모듈로는 확인이 안 되고 지금 그 스마트 출석부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그 출결을 확인하면은 반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결 상태도 현재 출결 상태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지금 그 결석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결석이 많이 누적이 되면은 어, 학칙에 의해서 F가 부여기 되기 때문에 결석을 최대한 안 하고 지각 안 하고 수업에 잘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다 되셨죠? 그래서 출결 확인하세요. 여러분 출결 확인하십시오. 대답을 전부 다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출결을 다 확인하시고 5월 16일은 몇 가지는 그 사이버 캠퍼스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출결 반영은 스마트 출석부에서 하는 게 그게 최종 여러분이 반영되는 출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액티브 러닝 기한이 2주가 아닙니다. 1주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않도록 계속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5월 28일 23시 59분까지 제출 완료하셔야 됩니다. 5월 28일 23시 59분입니다. 2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하지 않고 기한 내에 잘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화면에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화면 보세요. 스마트 출석부에서 확인하시고 5월 16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 출석부 전체 그 자기가 얼만큼 결석을 했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문제되지 않도록 본인이 관리하세요. 나중에 저는 F니까 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F면 F인 거죠. 그래서 잘 수업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요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요 과제도 마지막 과제니까 다 제출을 기한 내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각해서 제가 제출 못했습니다. 이것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버추얼 메모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페이지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지금 그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프로세스의 내용을 여기저기에 분해를 해가지고 프레그먼트 빈 프레그먼트에 넣어서 우리가 로지컬한 그 프로세스의 로지컬한 그런 내용을 메모리 어드레스를 이렇게 페이지라는 단위로 크기로 놔두고 요게 이제 전체가 메모리에 올라가 있어요. 피지컬한 메모리에 올라가 있어야 프로그램 동작할 수 있는데 원래는 근데 이게 컨티규어스하게 하면은 이제 메모리 낭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그먼트 프레임이죠. 프레임이라는 요 단위에 동일한 크기의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지금 어, 있는 데다가 이게 비어 있는 데다 넣어놓고 요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이걸 사용하면은 실제 우리가 지금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영역이 이 전체 코드가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만 이렇게 프레임에 올라와 있어도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지금 내가 여기에 지금 내용이 지금 그 피지컬 메모리가 안 올라왔다 하더라도 여기를 접근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아도 우리가 어차피 조각 나 있는 프레임에 접근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이 페이지를 프레임으로 다 올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페이지의 내용만 프레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새로운 페이지의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하드디스크에 찾아서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에 찾아가지고 그때서야 이렇게 디맨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프레임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디맨드 페이징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하고 끝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 페이지가 지금 프레임에 올라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의 내용이 프레임에 올라가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 비트를 사용해서 인밸리드, 밸리드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다가 마쳤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위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티베이션을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기존에 우리가 전체 프로그램을 메모리 한 번에 올렸다가 한 번에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스와핑이라고 하는데 모든 페이지의 내용을 프레임에다 싹 올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필요 없으면 모든 그 페이지의 내용을 프레임에 그 피지컬 메모리에서 내리는 이런 스와핑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하드디스크에서 지금 메모리로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데 전체 내용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온전히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전체 프로그램이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일부의 기능만 쓴다면 이것은 공간적인 낭비가 되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지금 피지컬한 메모리가 크지 않은 그런 컴퓨터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크다면 메모리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리적인 메모리가 이 프로그램보다 작은 경우에는 항상 내가 이거 실행시킬 수 없느냐? 그건 또 그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부만 올리고 필요한 거 일부만 올리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와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요 예제로 생각해 보면 100메가의 이런 그 프로그램을 이제 메모리에 올려놓고 쓰려고 합니다. 근데 하드디스크가 50메가 올리는데 1초가 걸려요. 그러면 올리는데 2초가 걸리고 스왑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메모리에서 이제 프로세스 안 쓰는 걸 내리는데 2초가 걸려서 지금 총 4초 정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앞에 설명 것처럼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 부분만 부분이죠. 포션 프로세스의 일부분만 우리가 지금 돌려서 그 수합하는 그 시간을 좀 줄여보자. 이게 바로 디맨드 페이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죠? 어려운 내용 없죠? 그래서 그 우리가 파셜리 로드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디맨드 페이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500메가 프로그램 중에 내가 100메가 부분만 우리 일단은 시작을 할 수 있다면 100메가 부분만 일단 쓰다가 그다음에 나머지 400메가의 일부가 필요하면 그 일부만 지금 또 로드를 해서 이렇게 공간과 시간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맨드 페이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베이직 컨셉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프로세스를 볼 때 이걸 전체의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지만 페이지로 우리가 나눠서 보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로 나눠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의 시퀀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0번부터 시작해서 V번까지 이렇게 쭉 연결된 컨티규어스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지금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전체 프로그램을 올리는 방법,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방법이고 나머지는 지금 필요한 것만 일부만 올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올리는 것 대신에 지금 필요한 부분, 이 페이지만 필요한 페이지만 메모리에 갖다 놓고 우리가 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좀 더 빠른 리스폰스 타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드되는 이 프로그램의 크기가 일부러 줄어들죠. 아까 전에 예제처럼 500메가가 아니라 100메가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우리 읽어야 되는 게 지금 100메가로 올릴 때 뭐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가 우리가 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가 올리고자 하는 프로그램보다 메모리가 좀 그 실제 피지컬 메모리가 내가 적게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디맨드 페이징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올라갈 정도의 피지컬 메모리가 있다면 그건 올려놓고 필요한 것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좀 느려 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를 우리가 바꾸면 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건 돈이 들고 많은 어,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드는 거죠.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획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올라가는 피지컬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그 프로세스의 용량이 일부만 올라가서 이렇게 적다면 우리가 멀티 프로그램을 많은 프로세스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버 같은 거에서 더 많은 유저들이 이 서버에 접속해서 우리가 그 동시적인 일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디맨드 페이징을 수행하는 어떤 모듈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페이저라고 지금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스와퍼는 이거랑 비교되는 걸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스와퍼는 전체 전체 프로세스를 지금 메모리에 올렸다가 메모리에 뺐다. 그러니까 스왑 인 전체를 스왑 아웃 이렇게 한 건 스와퍼라고 우리가 부르고 일부 이 디멘지 페이징이 됐을 때 지금 일부 페이지를 올렸다가 일부 페이지를 내렸다가 이렇게 한 거는 페이저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지금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행 중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행 중간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명령어가 막 호출이 됐는데 그 어디로 갔을 때의 부분이 지금 메모리에 올라가 있지 않은 페이지다라고 한다면 그 페이지가 지금 메모리에서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프레임에다가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럼 그 페이지의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페이지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직 메모리에 올라가 있지 않은 그 페이지의 내용 지금 내가 필요하네 했던 그 페이지의 내용은 어디에 있을 겁니까? 메모리 안 올라가 있으니까 하드디스크에 있겠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일부 영역에다가 지금 올라가 있는 프로세스의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놔두고 그거를 이제 메모리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라고 우리가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것을 좀 잘 나타내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프로세스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얼만큼의 그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0부터 시작해서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니까 지금 어디까지? 맥스까지 필요한 거죠. 맥스까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0부터 이 맥스까지의 내용이 페이지로 이렇게 나눠져서 쭉 이렇게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맥스가 100이고 페이지 크기가 10이다 하면 페이지 개수는 몇 개예요? 10개죠. 그럼 원래 이 10개의 페이지에 대응하는 10개의 프레임이 메모리에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원래는? 원래는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러면은 그 swap in, swap out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흰색이 이 회색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고 회색이 올라가 있는 거고 흰색 이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에 의해서 지금 매핑이 되는데 지금 요 하늘색은 지금 안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지금 내가 원한다. 이 페이지를 지금 회색하고 흰색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상관이 없고 죄송합니다. 그냥 눈에 잘 보려고 이렇게 해놨다고 치고 지금 얘가 만약에 지금 필요한데 얘가 필요한데 얘가 지금 여기 있으면 그냥 쓰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필요한데 여기 없으면 이제 가져다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HDD가 있어서 이 피지컬 메모리 없으면 가져다가 이제 메꾸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뒤에 더 좋은 그림이 있으니까 더 좋은 그림으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버추얼 메모리가 지금 이 램과 HDD 이렇게 지금 나눠서 프로세스를 보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맨드 페이징을 우리가 이제 또 쓸 수 있는 게 일부 구간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거죠. 힙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지금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에 의해서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에서 우리가 커지는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총 프로세스는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보고 있죠. 뭐뭐뭐뭐요? 중간고사 시험 보면죠. 뭐뭐뭐뭐였어요? 여러분? 프로세스는 이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눠지잖아요. 지금 그림에도 있어요. 뭐뭐뭐뭐요? 그죠. 코드, 데이터, 힙, 스택입니다. 그죠? 근데 이 코드와 데이터 영역, 데이터는 글로벌 베리어블 같은 걸 저장하는 거죠. 이 코드와 데이터 영역은 변하지 않고, 그렇지만 힙과 지금 스택은 이게 실행이 되면서 변경이 되죠. 그러면 이 힙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에서 바뀌는 거고, 그 스택은 어떨 때 늘어나는 거야? 어떨 때 늘어나요? 스택 크기는? 펑션 콜 할 때 그런 로컬 베리어블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어, 리턴하는 베리어블인지 이런 그 펑션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 스택 부분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행이 되면 펑션이 많이 실행되면 많이 늘어났다가 펑션이 많이 리턴이 돼서 이제 필요 없어지면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힙도 우리 메모리 할당 자체를 지금 다이나믹하게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는 중간에 이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다양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공란이죠. 요청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공란인데 그래서 이 실제 사용되는 이 어드레스가 굉장히 홀이 많은 스팔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올려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프로세스 구조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힙과 스택을 사용할 때 우리가 디맨드 페이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DLL, DLL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DLL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전에 이야기해 본 게 적이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끌어들이면 저는 이런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실행할 때 그것이 모두 하나의 실행 파일로 이렇게 묶여서 모든 모듈이 있지 않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소스 코드를 우리가 컴파일을 하면은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어지죠. 내가 짠 메인의 내용이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클루드 했던 뭐 여러 가지 프린트를 사용하기 위한 다른 코드들 그런 내용들이 오브젝트 파일로 우리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합쳐가지고 링킹을 해서 우리가 실행 파일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말고 실행 타임에도 이런 모듈이 합쳐지게 됩니다. 실행 타임에도 모듈이 합쳐지게 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런 모듈들은 우리가 자꾸 그 여러 코드에서 중복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때 이게 좋은 점이 있냐면 우리가 메모리를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거기 일부 데이터베이스 내용은 어,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아니면 인식 엔진이 있습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이 인식 엔진을 지금 여기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인식 엔진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학습을 한 더 정확한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계속 내가 어떤 인식 엔진을 쓰면은 그 인식 엔진을 제공한 업체에서는 그 계속 기술 개발해가지고 엔진의 그 성능을 계속 개선할 거잖아요. 근데 이 앱은 특별히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앱 전체를 계속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그를 내가 원치 않는 버그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만 업데이트하는 게 좋죠? 여러분? 필요한 부분, 이 엔진 부분만 업데이트하는 게 좋죠. 근데 지금 이것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부분인데 이게 덩어리가 큰 것보다는 코어 부분 작은 것만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PC에서 다시 컴파일하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앱은 가만히 있어도 이 엔진 모듈만 업데이트하면은 지금 이 새로운 엔진으로 계속 바뀌는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사용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이 엔진 모듈이 실행하는 이 부분에 다이나믹하게 시스템에 로드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파일 안에 일부러 이렇게 다 박혀 있었으면 우리가 그런 게 불가능할 거잖아요. 이 파일을 다 바꿔줘야지.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실행 중간에 내가 어떤 기능들이 지금 로드가 되는 그런 모듈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그 다이나믹 링크드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지금 그 윈도우에서는 .dll, 윈도우의 시스템 파일 디렉토리 들어가면 이런 DLL 파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있고, 그 다음에 그 리눅스에는 SO라고 있어요. SO, Shared Object라고 해가지고 SO 확장자를 가진 그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이 러닝 타임에 이게 지금 링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게 지금 안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로드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안 쓰고 있고, 딱 실행할 때 이게 러닝 타임에 로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실제 메모리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카메라 앱을 쓰는데 지금 카메라에서 인식하는 기능을 쓰지 않아요. 그럼 인식이 필요한 그 거대한 머신러닝 모델을 메모리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메모리에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런 거에 이 shared 이거 디맨드 페이징의 기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런타임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근데 그 지금 내가 올라와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얘가 메모리 올라와 있지 않다는 걸 모르면 메모리 이상한 데를 막 접근하려고 하겠죠. 아니면 지금 뭐가 없으니까 막 에러 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메모리에, 피지컬한 메모리에 유효하게 올라와 있다, 밸리드, 유효하게 올라와 있지 않다, 인밸리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 서포트가 필요한 거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비트를 이용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지원되는 이 비트를, 너무 커서 가려졌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밸리드, 인밸리드 빗을 사용해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테이블 있죠? 페이지 테이블 옆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원래 페이지 컬럼이 있었고, 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컬럼이 있어요? 페이지 테이블에? 그죠? 그거에 매칭되는 프레임이 있는데, 그 옆에 또 뭐가 생기는 거야? 그 옆에 뭐가 생깁니까? 그죠? 밸리드 인벤에 빛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그런 컬럼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 테이블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거죠. 지금 요 밸리드 인빌리스 빛이 생겨서 요 지금 페이지에 해당하는 요 프레임은 지금 메모리에 있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페이지에 해당하는 요 그 내용은 프레임에 있어요, 없어요? 프레임 번호가 그러면 여기는 10번 이렇게 적혀 있을 텐데 여기 없겠죠. 그러니까 인밸리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가져와야겠죠. 하드디스크를 뒤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가 밸리드, 인밸리드 빗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고, 우리가 V라고 표시하는 건 in 메모리, 지금 피지컬한 메모리에 잘 올라가 있다, 그 메모리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I라는 거는 not in 메모리, 지금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실제 뭐 구현은 비트니까 1과 0으로 구현이 돼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로직이 있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다 올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프로세스의 페이지 내용을 다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안 올려놓는 게, 최소한으로 올려놓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initially, 처음에는 다 인밸리드로 돼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지금 이거 올려야 되는데 인밸리드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것을 트랜슬레이션, 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거는 이 로지컬한 페이지의 내용이 지금 피지컬한 프레임에 어디에 있냐, 요거를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지컬한 어드레스를 우리가 피지컬한 어드레스로, 저번에 웹핑하는 거 계속 했었죠. 지난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하는데, 이런 과정을 하려고 할 때 에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럴게요? 페이지가 없는 거니까 페이지 에러 나온 걸까요? 뭐라고 얘기한다? 페이지 폴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페이지 폴트. 그래서 I라고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 거는 페이지 폴트가 일어납니다. 인밸리드 페이지라는 거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 폴트가 돼 있으면, 페이지 폴트가 나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B가 필요했는데 인밸리드에서 페이지 폴트가 나면은 이 HDD죠. 하드디스크로 가가지고 지금 B를 찾아서 얘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어디다 넣으니까 B를 찾아서 하드디스크에서 뒤져가지고 내가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지금 1번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았어요. 그 메모리 그 프리프레임에 넣어야겠죠.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넣어야 돼. 그럼 여기다 7번 프레임에다가 B를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 테이블에는 지금 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 프레임 1번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에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V라고 적긴 하는데 그거는 비트고 이 프레임에 해당하는 거예요. 7이라고 이렇게 적어야겠죠. 7이라고 이렇게 적고 여기다 적은 거예요. 7이라고 적고 그럼 i는 뭘로 바꿔줘야 돼요? 이제 이거는 그쵸? 밸리드한 거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불필요해. 계속 쓰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쓰지 않는 애들은 우리가 메모리 부족한 경우에 피지컬한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필요한 그 프레임은 빼주고 거기는 i로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폴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 레퍼런스가 지금 인밸리드 페이지다, 인밸리드 페이지다라고 한다면 트랩이 걸리게 되고 그 트랩이 이제 페이지 폴트입니다. 페이지 폴트가 되고 페이지 폴트가 나면은 이걸 우리가 핸들링을 해줘야 되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 페이지 테이블을 보고 지금 인밸리드 레퍼런스다. 아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예 그러니까 내 메모리 영역이 아닌 거에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영역을 지금 요청하면 이거는 그 아까 페이지 그랑 다른 얘기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내 메모리 영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피지컬한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은 그런 경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지금 검사를 해봤더니 여러분이 코드 짤 때 포인터 잘못 건드리면 이상한데 막 내 메모리 영역이 아닌 이상한데 접근하잖아요. 그런 경험 있었죠. 포인트 처음 배울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포인터가 꼬여가지고 있었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밸리드한 레퍼런스를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에러를 발생시켜서 지금 취소를 시켜버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just not in memory요.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내 프로세스에 있는 그 내용인데 just not in memory라면 그 다음에 그러면 피지컬한 메모리에서 empty 프레임을 찾아야겠죠. 왜냐면 여기다 넣어줘야 되니까 empty 프레임을 찾고 디스크에서 지금 내가 필요한 페이지 내용을 찾아가지고 지금 피지컬한 내가 찾은 empty 프레임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메모리에 올라간 그런 페이지가 됐으니까 페이지 테이블을 지금 V로 지금 I였던 것을 이 비트를 V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프레임 번호도 써줘야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스트럭션을 리스타트 해줘야죠. 얘가 지금 인스트럭션 실행하다가 에러가 나서 페이지 폴트가 났으니까 이 폴트에서 지금 문제를 다 처리해줬으니까 그것을 리스타트 시켜주는 이런 일련의 핸들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을 살펴보면은 지금 어떤 로드 M이라고 해가지고 이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페이지를 살펴봤더니 인밸리드라고 써 있어요. 인밸리드인데 이게 저스 나인 메모리의 인밸리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트랩이 걸리고 페이지 폴트이기 때문에 트랩이 걸리고 이 백인 스토어 하드디스크에서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프리프레임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프리프레임에 넣었던 이 프레임 번호를 여기다 적어주고 이 비트를 V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로드 M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로드 M이 실행이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실행하려다가 지금 페이지 폴트가 나와서 트랩이 걸려가지고 지금 1, 2, 3, 4, 5, 6의 과정을 거쳤으니까 5의 과정을 거쳤으니까 로드 M이라는 건 그래서 다시 실행을 시켜줘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디맨드 페이징을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서포트를 지금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밸리드 인밸리드 bit을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에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컨드 스토리지, 우리가 지금 피지컬한 메모리에 올라가 있지 않은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하드디스크에 있는 요 두 가지의 하드디스크 서포트가 있어야지 우리 디맨드 페이징을 구현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디맨드 페이징은 지금 우리가 디맨드 페이징이 아니라 처음부터 메모리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올라가 있는 것 대비 시간이 조금 느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다 쳤을 때 이게 이펙티브한 어떤 그 시간이 얼만큼이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펙티브 억세스 타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메모리에 딱 그 페이지 테이블을 봤을 때 우리가 요구한 페이지가 메모리에 항상 있어요. 잘. 그러면은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지금 접근할 필요가 없잖아요. 접근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 메모리 억세스로만 끝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 하드디스크를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메모리에 항상 그 한 번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접근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하드디스크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그 확률을 지금 곱해서 우리가 전에 그 TLB 할 때 이펙티브 타임을 구해봤죠. 마찬가지로 이 디맨드 페이징에 대한 그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폴트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페이지 폴트에 대한 오버헤드 시간과 스왑 페이지 인 이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리스타트 오버헤드 이렇게 해서 시간이 페이지 폴트 타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피해 확률로 지금 페이지 폴트가 난다라고 한다면 1 마이너스 피해 확률로는 지금 페이지 폴트가 안 나는 거죠. 1 마이너스 피해 확률로는 지금 메모리에 내가 원하는 페이지 내용이 있는 거니까 그 두 개를 웨이티드 썸 하면 기대되는 그 평균적인 이 시간이 나오겠죠. 액세스 타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1-p 곱하기 메모리 액세스 타임 더하기 p 곱하기 페이지 폴트에 필요한 액세스 타임, 이렇게 해서 이펙티브 액세스 타임을 우리가 디맨드 페이징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음. 그럼 실제 이게 우리 예제를 통해서, 숫자가 들어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메모리 액세스 타임이 200 나노세컨드고 지금 페이지 폴트에서 이 아까 전에 처리하는 핸들링하는 시간이 8 밀리세컨드라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밀리세컨드는 나노세컨드로 바꾸면 밀리가 마이크로로 갔다가 나노로 가는 거니까 지금 6개가 더 붙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되는 거랑 비슷하게 지금 여기 다 가진 숫자가 이렇게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8ms라는 거는 800만 나노세컨드랑 같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페이지 폴트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확률로 지금 페이지 폴트가 난다고 했으니까 p 곱하기 8ms 1-p 곱하기 200 나노세컨드가 이펙티브 액세스 타임으로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숫자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밀리세컨드를 나노세컨드로 바꿔주고 8 대신에 800만을 써줬어요. 그러면 1-p를 우리가 풀어줄 수 있죠. 그죠? 분배 법칙에 의해서 200 마이너스 p 곱하기 200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이거는 200 마이너스 p 곱하기 200 이렇게 바뀌죠. 옆에 부분이 더하기 p 곱하기 800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요 뒤에 이 부분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계산하면 799만 800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200이 나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200 더하기 p 곱하기 799,809.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 폴트가 1000번 내가 그 페이지에 액세스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의 페이지 정도가 지금 실제 메모리 없어가지고 지금 프레임에 내가 그 엠티 프레임을 찾고 그다음에 백잉 스토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페이지 폴트 핸들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확률이 0.001이 되겠죠. 1000번 중에 한 번 정도가 폴트가 나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여기 위에 식에다가 넣어볼 수가 있겠죠. 이 P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략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백급 타임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원래 우리가 메모리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200 나노세컨드가 되는데 200 나노세컨드 되는데 이 지금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41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메모리 지금 다 올려놓고 쓰면은 올라갈 때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이렇게 그 액세스 할 때는 시간이 짧아질 거잖아요. 그죠? 다 올려놓고 그냥 프로그램 액세스 할 때는 짧아지 그게 200 나노세컨드로 해서 처리가 되는데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 8200 나노세컨드가 이제 들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41배 더 느려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능이 97.6% 정도 떨어지는 거죠. 훨씬 오래 걸리는 거니까 200 나노세컨드 메모리를 많이 쓰면서 모든 프로세스를 그냥 쓰든 안 쓰든 일단 다 올려놓으면 200 나노세컨드에 한 번 액세스가 걸리는데 이 정도 걸리니까 97.6% 41배 정도 속도가 느려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 낮춰야 돼요? 뭘 낮춰야 됩니까? 그 P를 낮춰야겠죠.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가 1000번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훨씬 적은 빈도로 일어나게 우리가 어떻게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페이지 그 핸들링을 해도 이 220보다는 작게 되고 하고 싶어. 220 나노세컨드보다는 더 작은 수준. 그러니까 10%의 오버헤드만 10% 정도만 내가 그 메모리 다 올렸을 때 대비 지금 시간이 더 들게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이 식 위에서 P를 지금 미지수로 넣고 했던 이 식을 요 220보다 작게 만드는 P를 찾아줘야겠죠. 이해돼요? P를 찾아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P로 정리를 하면 되죠. P로 정리를 하면은 지금 200, 200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계산해 보면 P가 0.000025보다 더 작은 굉장히 그 좋은 그러니까 펄스 레이시 거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그 메모리에다가 올려놔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0만 번 우리가 메모리 액세스하면 한 번 정도 펄트 나게 그 정도 수준으로 좋은 애들만 잘 선별해서 이렇게 되려면 아무 페이지나 막 메모리 올려놓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주 사용될 것 같은 애들 어떻게 해서든 좋은 애들을 잘 찾아가지고 지금 메모리에 올려놓고 써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 레이스를 우리가 낮추게 하는 것이 이 디맨드 페이징 시스템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엔 키가 된다라는 거야. 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은 애인지, 누구를 지금 메모리에 보관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결정을 해줘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메모리가 지금 3칸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프레임이 지금 우리 이해를 간단하게 해서 3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가 지금 0, 1, 2, 뭐 3, 4, 5 이렇게 5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0,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0, 1, 2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3번이 필요해. 3번이 필요해요. 3번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페이지요. 프레임이고. 그러면 3번은 여기 있겠죠. 이거 HDD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이 없으니까. 페이지 테이블의 비트는 뭐였어요? 뭐겠어요? 3번 페이지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의 비트는 뭐겠어요? 그죠? I겠죠. 인밸리드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드디스크 찾았어. 그럼 얘를 넣어줘야 되는데 빈 공간이 있어 없어요? 지금 프레임이 세 칸밖에 없는데 다 찾았어요. 그럼 누굴 빼야 돼요? 0번 페이지를 빼야 돼요? 1번 페이지를 빼야 돼요? 2번 페이지를 빼야 돼요? 제일 덜 쓰는 거. 제일 덜 쓰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 않은 거. 네. 가장 중요하지 않는 게 뭐예요? 제일 덜 쓰는 거는 조금 그래도 명확한데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게 뭡니까?
제일 덜 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또 어떤 게 또 가장 중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다. 이게 맞는 말인데, 근데 그러면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정해야 되잖아요. 제일 덜 쓰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걸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거. 그럼 가장 덜 쓰는 거. 가장 덜 쓰는 거라는 건 내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지 내가 이걸 덜 쓸지 안 쓸지 아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적 존재가 돼가지고 미래에 뭐가 들어올지 예측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가장 덜 쓰는 게 어떤 거가 가장 덜 쓰는 걸까요? 난 과거만 알 수 있어요. 과거에 실행된 기록은 내가 알 수 있지만, 얘가 미래에 실행될 거는 내가 뭐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뭐 어프로크시메이션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사용 횟수가 가장 적은 것. 이제 과거에 가장 덜 사용.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사용한 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내가 최근에 사용했던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캐시 관점에서는 어떤 가장 최근에 사용할 게 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대답만 해도 이 중요하다라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이 어떤 가치, 어떤 게 중요하다라는 가치가 달라야 안 달라요 지금?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알고리즘이 좀 여러 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중간고사 때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 배웠죠? 어떨 때 여러 가지 알고리즘 배웠었죠? 스케줄링, 그렇죠. 스케줄링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우리가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걸 빼주고 필요한 걸 넣어주는, 이게 뭐야? 교체한 거죠. 교체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메모리에서 교체를 한 건데 리플레이스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체한 대상이 페이지의 내용을 우리가 바꿔준 거기 때문에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알고리즘이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여러 개죠. 여러 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알고리즘을 다 기억을 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기억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리즈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볼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손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프레임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느냐. 즉 모든 메모리가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프리프레임 없으니까, 프리프레임 리스트에 없으니까 리플레이스먼트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페이지가 지금 메모리에 있지만 지금 사용되지 않는 거, 지금 여기서는 사용되지 않는 거,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얘기한 사용되지 않는 게 또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페이지 아웃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프리프레임을 확보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인을 해줘야 되는데, 아, 여기에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 아까 전에 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예제처럼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를 했다는 자체가 뭐예요? 뭐가 일어나서 리플레이스먼트 한 거야? 뭐가 일어났으니까 리플레이스먼트 한 거야?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리플레이스먼트 한 거죠. 페이지가 지금 메모리 없었으니까 리플레이스먼트가 된 거잖아요.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서 리플레이스먼트 한 건데, 지금 요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페이지 폴트가 자주 일어나면 시스템이 엄청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 폴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페이지 아웃을 찾아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이 미니멈 넘버 오브 페이지 폴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로드 M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싶었는데, 로드 M이 지금 이 프로세스 1에 지금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가 있는데, 지금 피지컬 메모리에 지금 있는데, 로드 M이라는 게 지금 그 페이지 테이블에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밸리드니까 지금 내가 백인 스토어를 가가지고 M을 찾는데, 지금 이 피지컬 메모리가 꽉 차 있어서 누군가를 빼줘야 되는데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B가 선택이 됐어요. B가 선택이 됐다면 B를 빼주고 B를 이렇게 빼주고 우리가 여기 B를 빼주고 인밸리드로 해주고 지금 그 위지에다가 지금 넣어줘야 되는 거죠. 램을 넣어줘서 이걸 동작하도록 그렇게 리플레이스먼트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 베이직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내가 지금 원하는 페이지가 디스크에 있어요. 그러면 프리프레임을 찾아야 되는데 프리프레임이 있으면 그냥 사용하면 되고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프리프레임이 없다. 프리프레임이 없으면 내가 희생할 지금 누군가는 지금 희생이 돼야 되는 거죠. 이 피지컬 메모리에 있는 어떤 그 내용을 찾아서 없애줘야 되는데 그걸 찾는 알고리즘은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지금 그걸 빼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애를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도 지금 빼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빼준 거는 인밸리드 바꿔주고 찾아가지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밸리드로 바꿔주지만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 이 빅팀 프레임을 찾아주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이 페이지 인과 페이지 아웃이 이렇게 계속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프리 프레임이 없을 때 페이지 인과 페이지 아웃 이게 두 번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페이지 인 할 때도 어떤 시간이 필요할 거고 페이지 아웃 할 때도 어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지금 페이지 인과 페이지 아웃을 한 번씩 꼭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리플레이스먼트를 할 때? 그래요? 지금 요 얘기죠. 지금 프리프레임이 없을 때 지금 두 번의 페이지 지금 트랜스퍼를 필요로 하는 거고 하나는 페이지 아웃이고 하나는 페이지 인이에요. 우리 이전 슬라이드 살펴본 것처럼. 근데 이 숫자를 좀 줄여볼 수 없을까라는 겁니다. 특히 페이지 아웃이 과연 꼭 필요한가? 페이지 아웃은 왜 하는 겁니까? 페이지 아웃은 왜 하는 거예요? 그 빈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덮어 씌워도 되는 거잖아요. 그 페이지 아웃을 한다는 건 지금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지금 하드디스크에 다시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거든. 기록을 해놓는다는 거야. 왜 기록을 해놓는 거야? 그냥 덮어 씌우면 되는 거잖아. 이거 빈 프레임이라고 하면 그냥 지금 페이지 인을 하면 덮어 씌워지는 거잖아요. 메모리 내용이. 근데 인 하기 전에 아웃을 먼저 해주잖아요. 왜 아웃을 먼저 해주냐 이거죠. 덮어 씌우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이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이 페이지 내용은 저 하드디스크에 있던 애들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얘도 페이지 인을 통해서 올라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하드디스크 내용이 있는데 근데 뭐하러 하드디스크에 또 기록하냐 이거죠. 놔두고 하드디스크에 이미 원래 내용이 있으니까 페이지 입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박세준 학생이 이전 프레임의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라는 비슷한 대답을 했는데 손상이 되면 왜 안 돼요? 하드디스크에 이미 있는데 이 프레임의 페이지 아웃 대상된 이 내용이 하드디스크에 이미 있어요. 얘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복사해가지고 메모리 올린 거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프로그램 실행했다고 해서 하드디스크에서 그 프로그램 파일이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을 해줘야 돼요?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죠. 뭐냐면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이 메모리 올라와서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프로그램 내용 일부가 바뀔 수가 있죠. 그죠? 박세현 학생. 런타임 동안 데이터가 변경됐으면 지금 페이지 아웃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런타임 동안 데이터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 그럼 페이지 아웃의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냥 덮어 씌우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또 추가적으로 기록하면 이 페이지 아웃의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까? 이 프레임의 내용이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용을 그죠? 표시를 해두면 그거 보고
변경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런타임 중에 변경이 된 프레임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저장, 페이지 아웃이 필요하고, 런타임 중에 읽어가기만 하고, 이게 변경이 되지 않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페이지 아웃을 안 하죠. 그럼 페이지 아웃의 숫자가 줄어든 만큼 어떤 그 시간이 세이브 되겠죠. 효율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표시하기 위한 비트가 이 modify bit이에요. dirty bit이라고도 얘기합니다. modify bit, dirty bit.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엔드 페이징의 그 페이지 아웃의 숫자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 우리가 modify bit, dirty bit을 사용할 수 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0으로 다 세팅이 돼 있고 0으로 다 세팅이 돼 있고 왜냐면 처음에는 다 변경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모디파이 되면 1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1이라는 것을 보면은 얘가 페이지 아웃이 필요한 그런 프레임이다. 0이라고 돼 있으면 걔를 우리가 빅팀으로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굳이 페이지 아웃은 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페이지 트랜스퍼에 대한 오버헤드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